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디를 방문하든지 간에 거리를 유심히 지켜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간판부터 시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항상 갖게 되는 것은 한국의 더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그런 성과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성장은 과대평가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소득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강제로 끌어올린 그런 최저임금 때문에 내수 전업형 사업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문제를 원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잘 산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면이나 개인적 취향을 잠시 제쳐놓고 나면은 물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인 뿐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올라야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뭔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써야 되는지, 그런 해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맞출 수가 있죠. 다음은 한국의 생산성 현주소입니다. 올해 블룸버그 뉴스가 발표한 국가별 혁신지수, 이 여러 가지 혁신지수 가운데서도 생산성 항목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발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105개국 가운데서 29위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18위에 비해 가지고 11계단이 내려 앉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의 핵심지수 세부 항목 가운데서도 생산성 순위 자료를 보면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9년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최상위 선두그룹 국가들에 비해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직면한 현안 가장 중요한 과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 가지고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끌어올렸고, 다른 하나는 젊은 인구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저출산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던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고민과 성찰과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1월 15일 날 공병호TV는 소득 전망은 비관적이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그런 낮은 노동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던 이유는 장시간 노동과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에 의존해왔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완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소득 개선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월 15일 날 방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한국의 경우에 전체 사업체 가운데서도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에 49인까지를 고용하는 그런 사업체의 노동 생산성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대규모 조직에 비해 가지고 30% 노동 생산성은, 그리고 임금 수준은 5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생산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첫째는 노동 시장을 좀 더 유연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설비 투자와 같은 그런 투자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업 규모를 키우는 일,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화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한국이란 국가는 사업체의 규모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득 개선이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아무튼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현재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체 규모를 늘리는 데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날로 사업 환경을, 사업 규모를 키워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에 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문정부 들어서서 더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한국의 소득 전망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더 개선해 가지고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기업의 규모를 팽창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런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때만이 한국의 소득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한 그런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중요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몸으로 때우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조직의 규모화를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도,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친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친기업적, 친투자적이고, 친미래적인 그런 시각과 관점과 그런 제도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소득 전망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돈을 나눠줬어, 지금쯤 정부가 돈을 썼어, 절대로 소득 전망을 밝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